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24일입니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상당히 기존 주주들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의 급락세를 반등으로 만든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러지 않아도 긴급 진단을 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직 많은 분은 보시지 못한 것 같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긴급 진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밤에 계속 약속이 있고 매일 데일리로 올리기보단 전략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투자를 위해서 매일 올리는 것보다 필요할 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식 분석하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T팜 얘기를 할 겁니다. 작년 9월에 처음 ST팜을 제가 제 채널에 소개를 했고요. 그때도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발음이 힘드네요. 이 원료의약품, 노바티스의 신약이죠. 인클리시란의 FDA 승인 이런 것들, 그거에 따른 캐파 증설 이런 내용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약 1년 좀 넘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가치를 뭐 판단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보여주는 오늘 공시가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공시가 오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ST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실 올리고 API의 그런 원료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3위 정도 되거든요. 니토덴코랑 일본의 그리고 에질런트라는 회사 이게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에스티팜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 반월 공장의 이번 공시를 통해서 세계 1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에스티팜 얘기하기 전에 국내 시장 잠깐 브리핑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코스피는 오전 한때 상승했다가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수급 외국인이 역시 대형주 위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은 역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또다시 나왔고요. 코스닥이 외국인 다시 들어왔습니다. 되게 안 좋았던 메타버스 NFT 게임 이런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역시 장중에 만들었다가 오후장에 역시 이들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요. 반도체는 약했지만 최근에 기존 성장 주도 업종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강세로 마감하면서 수급도 외국인 기관 최근에 계속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피가 많이 오르는 날은 코스닥이 안 좋고요. 코스닥이 오르는 날은 코스피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시장 브리핑은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본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 16일에 노바티스 인클리시랑 올리고 캡팔 증설에 따른 소개를 했었고요. 이때 주가가 아마 6만원, 7만원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2일날 2개월 있다가 이제 모더나의 코로나 mRNA CMO 수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물론 연말 그쵸? 2020년 연말부터 2021년 초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향을 말씀드리면서 바이오 쪽에서 mRNA 이런 얘기를 제가 좀 꾸준히 했었는데 그 종목들은 요 ST팜에 대한 종목 얘기는 이 두 영상을 꼭 보시면 좋겠다. 제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두 개를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주식 분석하는 남자 구독 누르시고 채널 동영상에 들어가셔서 돋보기 채널에 ST팜만 검색하시면은 요 7개 영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게 숫자가요, 1,500억입니다. 1,500억. 1,500억의 공장 증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장 증설을 보통 하기 위해선 땅을 매입하고 그 위에 건물을 증축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이미 올리고 뉴클레이드 ST팜의 반월 공장에 이미 1층부터 4층까지 해가지고 계속 이 올리고동 캐파를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3, 4층 증설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5, 6층 규모의 신축을 하고 또 대형 라인을 설치하는 걸로 토지 취득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취득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데도 건물의 증축 비용과 결국 2단계까지 해가지고 1,5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물론 증설 기간은 꽤 오랜 기간 2025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증설 전후 생산 능력은 지금 증설 전이 약 900km 정도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증서류의 2.3톤에서 7톤입니다. 뭐 약간 변동이 좀 세긴 한데요. 구간이 최소 2.5톤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3, 4톤 정도 평균 되지 않을까. 7톤은 좀 무리하게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라인을 까는지에 따라서 이 증설의 캐파가 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자 목적이 현재 원료를 공급 중이 이미 진행 중이에요. 그죠? 이미 이 900km 안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3분기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게 역시 올리고 이 API 원료의약품 공급이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성질환 올리고 만성질환에 대해서 원료의약 이 부분이 공급이 수요가 지금 넘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에스테판 공장이거든요. 공장에 이게 이제 증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에 증축을 해서 그 라인을 깔고 한다고 보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 비용 세이브 하고요. 기존 공장의 층을 계속 적층하고 있고 아까 1,500억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BW 발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1,1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현금 점가 해가지고 아직 기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증자 이슈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량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고 증설에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이 올리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희귀질환, 항암제 치료제 원료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만성질환, 이 만성질환이라는 병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그쪽의 원료의약품 이쪽에 대해서 수주를 받고 생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토덴코가 지금 1위에요. 1위고 지금 얘네가 2,500억 원 투입해서 얘네도 생산설사 확대를 올해 초에 또 증설을 하겠다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에질런트인데 2022년 말까지 용량이 1톤에서 2톤 이상을 늘리겠다. 제가 이렇게 되면 니토가 지금 한 1.5에서 1.7톤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증설하면 역시 얘네도 4톤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에질런트도 지금 2톤 이상. 근데 에스티팜이 아까 2.3톤에서 7톤이기 때문에 사실 7톤이면은 니토덴코를 따라잡을 수도 있는데 라인을 증설을 어떻게 까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거의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2025년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안에 또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수요 때문에라도 더 증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픽이죠. 뷰보다는 계속 요새 중요한 메타버스 NFT 얘기를 하면서 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랜만에 픽을 가져왔습니다. 뭐 사실 제 채널은 기존의 주도주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소개한다기보단 기존에 소개했던 종목들을 업데이트하고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종목도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발굴해서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ST팜, 그래서 선제적 투자를 하는 거죠. 글로벌 수요에 따른 선제적 투자를 하는 거고 자본금의 50% 이상은 정말 큰 금액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BW 발행 금액이 1,100억이 있고요. 현금도 일부 한 380억 정도 지금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있습니다. 금액이 좀 모자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 증자 이슈는 없을 거고요. 25년까지 증설이기 때문에 돈을 한 번에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더라도 중간에 캐패스를 또 증가하면서 3자 배정으로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분기 실적은 보시면 매출 올리고 쪽만 300억 이상을 했고요. 연 증가물이 761%가 증가했습니다. 어마하게 증가했죠. 보통 회사의 이익과 이익률, OPM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매출이 성장이 없는 회사가 이익률만 좋으면 주가가 오르기 힘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ROE,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OP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매출 성장이 계속 꾸준히 나와야지 주식이 제가 바라는 제 채널에서 바라는 템버거, 컨텀 점프 이런 것들이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만들 텐데요. 올리고양 매출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2분기 실적에 흑자 전환을 했고 동회사는 3분기에도 역시 연속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것에 기반한 이유는 올리고 기반 글로벌 블록버스터 인클리시란이죠. 이거 FDA 승인이 좀 늦어지면서 작년에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만성질환 부분 이게 RNAi 쪽 치료제인데 혈우병, 비형 감염, 골수섬유증, 심혈관, 동맥경증 이거 만성질환들이잖아요. 여기에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올리고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개화되면은 아마 24년, 25년에 정말 이런 시장이 그 노바티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들의 임상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신약이 나오면은 이쪽 원료는 어마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선제적으로 이런 글로벌 1위, 2위, 3위 니토덴코, 에질런트, 에스테판까지 해가지고 국내는 에스테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하이라이트가 오늘 공시죠. 오늘 공시 때문에 제가 다시 이거를 업데이트하면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회사가 나아가는 매출 방향의 핵심의 올리그 매출 증대가 확실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동해사는 매출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고, 신약에 대한 임상도 진행도 하고 있고, 최근에 K백신이라고 해가지고 mRNA 이쪽에 대해서 에드반트로부터 이제 또 라이선스 인을 하기도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슈도 있지만, 기본적인 바이오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매출을 깔고 간다는 건 정말 하반 경직성을 끌고 간다는 매우 좋은 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때 소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6, 7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좀 6만 원 밑에 한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쫙 올랐다가 11월에 10만 원 넘어갔다가 다시 상반기 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클리시란의 연기, 승인, 지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mRNA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다른 종목들이 갈 때 못 갔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이때 다시 오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모더나 여기에 대해서 mRNA 백신, 뭐 CMO 이게 가능하지 않냐. 근데 이 회사는 mRNA 백신에 대한 CMO 이런 것들을 이때는 준비를 못 했었어요. 5월부터 이쪽도 준비를 해서 공장에서 지금 mRNA 백신에 대해서 지금 자체 백신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이 올해 전임상이 들어가고 내년 아마 1분기쯤에 코로나 19 mRNA 백신을 K백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백신을 아마 임상에 들어가면서 조금 또 그 부분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 흘렀습니다. 사실 이때 처음 소개했을 때 대비 주가는 최근에 너무 내려와서, 이게 그리고 또 급락했던 이유가 노바티스에서 인클리시란 제조회사 자체 생산, 자체로 이제 이런 위탁 생산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료의약품을 올리고를 자기네가 자체 생산하겠다. 이게 진짜 돈 되는 건데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인데 우리가 직접 생산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공시는 이게 자체 생산을 GMP 공장이라고 하죠. 이런 생산을 만약에 노바티스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따른 그죠? 퀄리티 이런 것부터 해서 앞으로 토지도 매입하고 또 증설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맡길 수밖에 없는, 위탁이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글로벌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오늘 공시가 저는 증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 조정 후 6개월 조정을 거쳤다가 오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약 10% 정도 급등했는데, 역시 캐퍼에 대한 공시, 이게 결국 주가를 다시 자신 있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시가 없었으면 이 기간이 더 길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반 경직성을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이 올리고에 대한 성장은 분명하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할 텐데요. 결국에는 ST팜은 바이오 회사지만 올리고 이 수요 글로벌이죠. 이거에 대해서 캐파가 증설을 하면서 세계 1위로 갈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주가의 하반 경직을 만들 거고, 그리고 자체에 임상에 들어가 있는 신약들, 파이프라인, 뭐 이거는 사실 회사의 가치에 지금 밸류에이션에 별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별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플러스 알파가 이제 mRNA 플랫폼이죠. 이거에 대한 기술력, 이걸 분명히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K백신이 물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 돌파 감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 너무 늦은 약간 후발주자의 약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K백신이 결국 성공한다면 동회사에 또 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 요인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BW가 전환이 되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좀 부담될 수 있는 물량은 맞아요. 작년에 2020년 12월에 11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었죠. 그게 올해 이제 12월에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주가로만 보면 최근에 주가 조정으로 봤을 땐 리픽싱은 이미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 물량이 나올 주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물량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공시 자본금의 50% 이상의 올리고만 mRNA 백신에 대한 그런 캐파 증설도 아니고 올리고에 대한 캐파 증설은 동회사가 정말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그런 공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에스테파 오늘 업데이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작년 9월과 11월에 기본 회사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고 투자에 참조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